안녕하세요. 박인철 방송 나는 나 74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고3 때 그 3일 동안 쫄쫄 굶은 얘기를 했었는데, 어쨌거나 이제 그런 그 시련을 겪으면서도 어떤 대학 진학에 대한 어떤 그 꿈이라고 할까, 의지라고 할까, 그거는 제가 이제 포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나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에 진학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예비고사를 보고 나서 뭐 대충 이제 그 가채점을 해보니까 뭐 서울대 인문계열을 가기에는 좀 부족하고, 그 연고대는 좀 약한 과는 가능할 것 같고,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진학을 희망했던 데가 이제 서강대 철학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, 왜냐면 이제 제가 그 뭐 어린 나이에도 워낙 그 여러 가지 시련을 겪다 보니까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뭔가,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가, 이런 어떤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었고, 그러다 보니까는 철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해서 좀 더 인간의 본질을 파고드는 그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. 근데 이제 그 내가 고등학교 때 상담을 통해서 제가 좀 엄청난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휘청거리고 있을 때 나를 붙잡아준 그 상담 선생님이 그 서강대에서 이제 그러니까 파견 나온 그 수사님이셨고,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이제 서강대 철학과를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서강대 철학과를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근데 제 나름대로는 그 어떤 사람을 그 꿰뚫어 보는 눈이라고 할까, 이제 그런 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그 발달한 것 같았고,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눈치가 빠르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인간의 심리에 대한 그 분석이나 그걸 파고드는 쪽에 제 개인적인 그 흥미도 많았고, 또 그것을 그 공부하다 보면 그 어떤 인간의 본질 또 삶의 본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그 심도 있게 파고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그 예비고사 이제 가채점 결과로 뭐 본고사에서만 크게 실수하지 않으면은 뭐 예비고사 점수는 무난히 이제 갈 수 있겠다 싶은 이제 판단이 되었고, 이제 본고사하고 예비고사 사이가 이제 한 2달 정도 이제 시간이 이제 있는데, 그 2달 동안에 이제 본고사 준비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. 그렇게 이제 그 본고사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, 한 번은 이제 굉장히 좀 그 여유 있게 잘 사는 이제 친척 한 분이 집으로 찾아오셔가지고, 그 평소에 뭐 거의 우리 집을 방문하시지 않는 분인데 갑자기 이제 오셔가지고 앞으로 계획이
무엇이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것이었어요. 저는 이제 솔직하게 이제 말씀드렸죠. 저는 그 철학과나 심리학과 쪽으로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, 음, 일단 철학과로 진학을 해서 그 부전공으로 심리학을 같이 공부하고도 싶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. 그때 이제 그분이 제 얘기를 듣고 이제 대뜸 하시는 말씀이, 송충이는 설립을 먹어야지, 이러시는 것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바로 이제 파악을 했죠.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, 네가 전문대 정도 간다면은 뭐 친척들이 좀 힘 모아서 등록금도 좀 보태주고 그럴 생각이 있는데, 4년대는 니네 처지에 꿈도 꾸지 마라. 니네 사정 네가 뻔히 아는데 무슨 돈으로 대학을 4년 동안 공부하려고 생각하느냐. 그냥 2년제 적당히 어디 좀 쉬운데 들어가서 기술이라도 익혀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사는 방법 찾는 게 낫지. 공부는 그 돈 있는 애들이 하는 거지. 니네 사정에 어떻게 공부를 하려고 그러느냐. 그러고 그냥 가시는 거였어요. 근데 그분 생각에는 뭐 제가 어떤 그 현실을 너무 무시하고 그냥 허황된 꿈만 쫓아서 지 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,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가시니까 저는 이제 극심한 이제 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근데 그분이 그러고 이제 가시고 나서 뭐 글자가 이제 그때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, 이제 아예 이제 책은 제껴놓고 그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저 자신에 대해서 다시 원점에 돌려놓고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분의 그 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라는 그 말이 엄청나게 저를 이제 그 화를 나게 만들어서 머리끝까지 이제 화가 치밀어 올랐었는데,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분은 이제 세상 경험도 할 만큼 했던 분이고, 정작 그분의 말이 옳은데 내가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고, 또 한편으로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든 다른 친척들이 힘 모아서 도와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봐라 라고 격려를 하고 하셨더라면은 저는 정말 가일층 분발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을 텐데, 그렇게 길로 확 꺾어놓고 이제 가시니까 도대체 내가 올바른 선택이 과연 무엇인가, 여기서 내가 현재까지 꿈꿔왔던 그런 어떤 장래 희망이 정말로 부질없는 짓인가. 온통 이제 혼란이 이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. 근데 참 인간이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삶의 변곡점도 이제 여러 번 겪게 되고,
뭐 좋은 변화, 나쁜 변화 많이 이제 체험하게 되는데, 물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나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등록금 준비해서 학교 다녀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오만한 판단을 해서 이제 뭐 목공예 공장까지도 내가 그 인수해서 이제 운영을 해봤고, 그것이 내가 그 나이 때에 그런 것으로 이제 돈을 벌어서 학비를 충당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허황된 생각이다라는 것도 이제 뒤늦게 이제 깨달았었는데, 결국은 이제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서 생각한 것이 가장 저에게 이제 결정적인 그 장벽이 가난과 장애라는 두 가지 요인이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내가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7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뭐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아예 그 꿈도 못 꿀 그런 시기였고, 그래서 진로를 생각할 때도 어차피 일반 직장에는 취직이 안 될 테니까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,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또 생각했었고, 그게 안 될 바에는 차라리 연구직으로 해서 뭐 대학의 교수를 남다든가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했었습니다. 이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이제 공부는 던져놓고 이불 속에서 내 진로를 과연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 자신을 이제 그야말로 원점으로 돌려놓고, 그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, 또 그것이 내가 혼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취직을 안 하고 혼자서 돈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인가,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면밀히 검토를 시작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뭐 껌으로 이제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면서 뭐 장난감들도 만들어 갖고 이제 가지고 가면서 어른들이 그 쪽방 녀석이 참 기특하게 잘 만들었다 이런 칭찬을 여러 번 이제 받고 하다 보니까 손재주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,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목공예도 이제 시작을 했었고, 또 나무를 깎을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 기술을 익히는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그런 평가도 이제 받고 하다 보니까, 그렇다면 내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. 그래서 이제 손으로 하는 일이라는 게 결국은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조각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분야인데, 사실 이제 집안이 어렵다 보니까 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이제 흔히 이제 음대미대는 부잣집 애들만 다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었고, 그쪽으로는 아예 이제 꿈도 못 꾸고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는 제 이제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그 서울대 이제 조속과를 졸업하신 분이었는데, 그분이라면은 나한테 그 조속과를 진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 이제 생각이 미쳤습니다. 내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그 손재주 있다는 소리는 들었으니까
그 조각을 잘 해내면 그 선생님도 나를 지도해줄 그 의욕을 갖지 않을까,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고, 그때는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거의 굳혀갈 무렵에 이제 본고사 날짜가 이제 지나갔는데, 결국은 그의 대학 진학을 아예 포기하고 시험을 안 봤습니다. 그렇게 이제 혼자서 끙끙 앓고 있다가 그 졸업식 가니까 담임 선생님도 야, 너 왜 대학 진학 안 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,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우리 집 가난해서 저 대학 못 갑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, 그래서 그냥 별다른 대답 안 하고 말았는데, 그렇게 이제 2월 달을 지내고 나서 3월 달쯤 되었을 때 다시 이제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제 미술실 옆에 조그맣게 이제 그 교사 연구실이 이제 따로 있었는데, 그 미술 선생님이 늘 거기 계셨습니다. 그래서 한번 그냥 큰맘 먹고 찾아가서 저 선생님 조속과를 가고 싶은데 제가 지금까지 아무런 연습도 안 했고 지금부터 해도 갈 수 있을까요? 라고 이제 여쭤봤습니다. 그랬더니 뭐 네가 그 잘 판단해서 한번 연습을 준비를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그냥 선생님이 이제 대답하시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, 다른 사람들은 뭐 중학교 때부터 미술을 했다느니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다느니, 그러니까 좀 적게 한 사람이 2, 3년, 뭐 많이 한 사람들은 5년, 6년 이렇게 미술을 익히고 그 미대 입시 준비를 했는데,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솔직히 미술의 미자도 모를 정도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뭐 나무 깎는 재주가 좀 있다는 그런 생각 하나로 이제 조속과를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굳혔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제 미술 쪽으로 내 진로를 바꿔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만든 그 동기가 되었던 것은, 그 친척이 저한테 그 송충이는 술을 먹여야지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저 자신의 이제 진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흔들어 놨고, 그 결과로서 내가 그 어떤 장애와 가난이란 두 가지 장벽을 뛰어넘고 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선택한 길이 그 조각이라는 분야였습니다. 근데 그게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손재주 하나 믿고 되게 우습게 생각하고 이제 덤벼들었는데, 그 자체가 또 엄청난 시련의 연속이 될 거라고는 그 당시에는 상상을 못 했었습니다. 하여튼 그 이제 조소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굳히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, 오늘은 그 정말 꿈에 부풀어서 대학 진학을 향해서 매진하고 있던 나를 그렇게 근본부터 흔들어 버렸던 그 친척 한마디, 송충이는 설류를 먹여야지라는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커다란 충격과 그 혼돈을 가져왔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얘기는 그만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